네, 10번째 챕터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강의를 통해 가지고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스태틱 메소드도 스태틱 변수와 동일한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인스턴스들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같은 클래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클래스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자, 스태틱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태틱 메소드는 모든 인스턴스들,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같은 영역에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다른 이외의 클래스들도 얼마든지 호출 가능한 그러한 성격을 지니는 메소드가 스태틱 메소드. 다시 얘기하면은 뭐 달리 얘기하면은 클래스 메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태틱 변수를 이미 설명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태틱 메소드의 기본적인 특성과 접근 방법은 스태틱 변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에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 같은 클래스 내에, 그러니까 선언된 내부에서는 그냥 다이렉트하게 접근이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제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방법,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스태틱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예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뭐 show int라는 메소드가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show double이라는 메소드가 역시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number printer라는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 show int를 호출하면서 20을 인재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스태틱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과 사실상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그 인스턴스의 참조 변수 이름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그 다음에 이 안에 별도의 뭐 예를 들어 메소드, 스태틱이 아닌 다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었다면은 그 메소드는 그냥 직접 호출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제에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죄송합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스태틱 메소드는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왜 그런지는 이미 제가 스태틱 변수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스태틱, 접근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어떠한 경우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으냐, 언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우리가 찾으면 사실상 할 얘기는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두 개의 클래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simple math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해놨는데 이 클래스는 세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수학 관련된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덧셈, 뭐 그다음에 뺄셈, 곱셈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클래스를 정의한 사람은 분명히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만약에 덧셈 기능이 필요하다면은 add 메소드를 호출하고 뺄셈 혹은 곱셈이 필요하면은 이 머리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이 클래스를 정해 놓은 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플 매스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성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플 매스 1, M1, 그 다음에 뭐 심플 매스 2 이렇게 두 개를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이름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뭐 sm1.add라고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m2.add라고 해서 메소드 호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죠. SM1을 통해 가지고 add에게 접근할 것을 부탁을 하나, SM2를 통해서 접근할 것을 부탁을 하나, 아니면 클래스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simpleMath.add 메소드를 호출을 하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어떠한 외부적으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메소드 중심으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메소드 각각이 전혀 별개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별개 각각으로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메소드들을 정해 놓은 클래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메소드들은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화 할 필요 없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는 메소드들은 우리가 스태틱으로 선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굳이 이 메소드들을 호출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생성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 보이듯이
클래스의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클래스의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클래스의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에어리엄 S라고 그래서 이제 넓이 구하는 기능의 또 메소드들을 이렇게 두 개를 정의해 놓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굳이 뭐 멤버 변수를 갖다 참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인자로 전달된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넓이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관찰할 것이 있습니다. 인스턴스화 할 필요가 없는 클래스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스턴스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클래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스턴스 변수 없죠.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기 위해서 정의된 클래스가 아니라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스태틱 메소드의 접근을 위해서 클래스, 즉 한마디로 스태틱으로 선언된 메소드들을 갖다가 묶어주기 위해서 단순히 클래스로 랩핑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결론 같지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인스턴스 변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분명히 인스턴스를 생성할 가치가 있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인스턴스 변수가 아예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뭐 스태틱 변수 이런 것들은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죠. 클래스 변수죠. 인스턴스 변수가 없다. 그러면 걔는 인스턴스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클래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 보이듯이 스태틱 메소드들은 스태틱 메소드들끼리 별도의 클래스로 묶이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스태틱으로 선언된 메소드들을 하나의 별도의 클래스로 묶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태틱 메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클래스를 따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클래스들이 정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들끼리 공유해야 되는 메소드가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뭐 이제 일반적인 클래스 안에 스태틱 메소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한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태틱 메소드의 특성만 잘 알고 계시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스태틱 메소드도 최소한으로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또한 불필요한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스태틱 메소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이것이 스태틱 메소드로 선언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의외로 간단해요. 메소드 내에서 인스턴스 변수의 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메소드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인자가 전부이다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스태틱 메소드는 인스턴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스턴스 멤버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코드를 통해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A라는 클래스에 num1, num2가 있는데 얘는 스태틱이고 얘는 그냥 인스턴스 변수예요. 자, change num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스태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num1 있으니까 num 접근 다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스태틱 변수, 스태틱 메소드를 이해하실 때에는 클래스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스턴스화 되었을 때 메모리 구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 인스턴스 3개 생성합니다. 자, 근데 생성하기 이전에 인스턴스의 생성을 요구하려면 JVM이 가상 머신이 A 클래스를 메모리 공간으로 로드해야 되겠죠. 로드하는 순간에 num2가 초기화 될 거고요. 할당되면서 초기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hange num이라는 메소드도 메모리 공간에서 호출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 둘은 A 클래스에게 세입자로서 들어간 구조이기 때문에 A 클래스는 직접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이 이제 허용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인스턴스 3개가 생성이 되면 이 인스턴스 내에 존재하는 메소드 내에서는 얼마든지 직접 다이렉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공유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메모리 구조적으로 봤을 때 change num에서 num1이라는 값의 증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change num이라는 메소드가 이 안에 존재했다라고 하면 이 값이 증가가 될 겁니다. 이 안에 존재했다라고 하면 이 값이 증가가 되겠죠. 이 안에 존재했다라고 하면 이 값이 증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값을 num1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누구의 num1을 증가를 시키겠습니까? 예, 이 change num은 어떠한 인스턴스에 소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um1, 접근할 수 있을 만한 num1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지 마시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접근할 수 있는 num1이 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허용이 됩니다. 스태틱 메소드, 스태틱 변수들은 같은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A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num2와 change num은 같은 영역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change num이라는 메소드 내에서 같은 클래스 내에 선언된 스태틱 변수 num2는 다이렉트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변수만 접근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change num이라는 메소드는 A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메소드들은 호출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호출한다 했을 때 뭐 없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얘 관점에서 보면 내 주변에는 메소드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인스턴스 안에 존재하는 메소드 호출 불가능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여기에 별도의 뭐 스태틱 메소드가 하나가 더 정의가 되었다.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접근 관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흔히 이제 에러 많이 발생을 시키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도 여러분들이 혹 나중에 까먹고 에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고 다시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스태틱 변수를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